네 번째로 말씀드릴 직업은 시큐리티 컨설턴트예요. 보통 보안의 꽃이라고 불리는 직업이고요. 보안 수준을 파악해서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고객의 업무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과 취약점을 진단해서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개선 방안까지 제출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실제 고객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보안 컨설턴트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턴트가 된다면 고객분들이 좀 더 그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아 이게 정말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컨설턴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보통 다른 것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 바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안 컨설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런 보안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내가 느꼈던 문제점이나 개선 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컨설턴트로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관점에서요. 시큐어 코딩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취약점 진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단원 같은 경우의 조건이 개발 5년이나 취약점 진단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개발 경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과 그 다음에 이런 컨설턴트의 역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게 정보 시스템 감리사예요. 법적 근거로 따지면은 전자정보법 57조죠. 57조에 따라서 감리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서 감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냐를 갈수록 감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효과, 효율, 안정성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효과, 효율, 안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보시스템 감리사입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감리 쪽 자격증을 따시는 방법도 있고요. 기술사를 따시면은 수석 감리員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기술 쪽이랑 관리 쪽 영역에 대한 컨설턴트죠. 제일 많은 보안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 자산이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위협과 취약점을 대응되는 모든 보안 수준을 확인해서 보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죠. 보통 에지이즈는 이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해서 투비 모델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 차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들이 이런 보안 컨설턴트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안 감사 쪽도 있습니다. 보안은 보통 감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오딩 영역이 뭐냐면 너 정말 그거 한 거 맞아? 아니잖아. 이거 한 거 맞다는 증거를 제시해봐. 이런 거 같이 사전 요구된 요구사항과 비교해서 객관적인 충족 여부, 요구사항을 잘 지켰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보안 관리 쪽 인증 전문가죠. 저희가 ISMS-P라든가 PA라든가 그 다음에 CC 인증 같은 여러 가지 인증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 체계들을 각각 통제 항목, 인증 항목에 대해서 맞는지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영역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안의 최고봉은 모이해킹 전문가, 그것도 모이해킹 하면서 침해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관리 보안의 최고 영역을 보안 관리 인증 전문가라고도 하기도 해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지만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 많고 보통 공부하신 분도 많습니다. 예, 시큐리티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있어요. 보안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 및 구축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러한 보안 아키텍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IPS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윕스는 이렇게 설치하고요. 이렇게 막 보안 시스템 간에 이제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 설계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일 많은 보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시게 되면 설치적인 이런 아키텍처, 논리적인 이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생겨요. 그래서 보안 아키텍처 이렇게 세워서야지 나중에 어느 분들과 말했을 때도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아 이건 이게 필요해, 이건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연계해야 돼. 아니야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을 방어해야 돼. 전체적인 큰 뷰로 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안 아키텍트라는 직업을 꼭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직업은 그 시큐리티 오퍼레이터, 그래서 보안 관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안 솔루션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보안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건 때문에 그래요. 관제를 보통 주간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관제는 24시간 365일 내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솔루션인 IDS, IPS, 뭐 NMS 방화벽, 차세 방화벽, 와프 막 그런 로고들을 분석해서 해커들 공격을 막다 보니까 밤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대 근무를 통해서 하다 보니 몸도 상하고 건강도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공격을 보면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림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 내가 잠을 안 자도 좀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직업도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합니다. 세부 유형은 이제 정보보안 관제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해서 자산을 보호하고 보안 시스템 고장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관제 및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 전문가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관제 영역에서도 보통 서트나 아니면 취약계 분석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제에서 제일 인기 많은 솔루션이 심이죠. 그래서 심을 통해서 뭐 아크사이트, 스프렁클이나 아니면 돈이 없는 케이스는 좀 ELK 같이 직접 만들어서 구축해서 쓰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로그들을 모아서 본인만의 스토리나 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부분이죠.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시큐리티 디벨로퍼예요. 개발자죠, 개발자. 근데 그냥 개발자가 아니고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호 산업의 문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런 제품을 기획해서 설계하고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개발자랑 어떤 게 달라요라고 하면은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올 거고 내부로부터 어떤 유출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방화벽이나 백신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랩, CQI, 윈스 그런 회사들이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과정을 수립하고요. 실제 저희가 제일 많이 근무하시는 개발자죠. 시스템의 실제 구현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열심히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끝인가? 그건 아니죠. 제품을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안 제품 영업은 단순하게 저희가 물건 팔기 위한 영업이랑은 살짝 달라요. 어떤 분이 다르냐? 기술직이 영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이잖아요. 근데 영업 기술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돼요? 보안 제품의 고객들은 대부분 보안 담당자입니다. 각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준비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제품이 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대해서 발굴하고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구축을 제시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형님 저 이번에 이것만 사주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조차 고객을 이런 니즈가 있고 이 회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제안 드립니다. 라는 이런 실제로 제안 발표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여덟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 매니저, 관리자예요, 관리자. 실제로 이런 정책이나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수행한 전문가.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성 검토하고 취약점 진단 모이킹도 할 때도 있고요. 관리자 사용자의 기록을 추출하고 분석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보안 교육 시키는 케이스. 그래서 그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이제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담당자처럼. 그다음에 특정 이제 시스템 네트워크만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 같은 이제 법률적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책 개발한 다음에 법 제도에 따라서 보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안 엔지니어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안 제품에 대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 영역을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보안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사이트에 맞춤형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고객이라고 불리는 그 보안 담당자분들은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그 제품이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이트마다 특성을 만들어서 제품을 제일 최적화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시큐리티 엔지니어, 보안 기술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지원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뭐 10개, 20개까지도 사이트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만 가도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바쁜 직업이기도 하고요. 세부 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보안 제품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하며 고객의 맞춤형으로 기술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버실에 출입을 하시면서 서버에 대해서 많이 익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직업은 이제 CISO죠. CISO. 그래서 조직의 보안 전략을 총괄하는 경영진 레벨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경영자와 협력해서 위험을 완화시켜서 실제 사고에 대처하며 보안 과정 정책을 전체를 관리한다. 한마디로 보안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분들입니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이제 법 집행기관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하위에 이제 실제로 현업들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본인의 있는 기업의 목표에 맞게 자산을 보장하고 보안을 안전시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역도 상당히 넓고 많은 경험과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보안이랑 비즈니스의 역학관계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의견을 드려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 기획자로서 이제 경영 목표에 따라서 보안 정책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있고요. 시소라고 하는 최고 보안 관리자로서 총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정하는 전문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 감시자라고 하죠. 준법 감시인이라고도 하는데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관련 법규 준수 활동들을 설계, 운영,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를 보고하고 시스템 복구하는 예방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누굴까요?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죠. 가장 인기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모의 해킹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안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모두 다 이제 다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 직업만 뭐 너무 힘들다, 남의 직업은 너무 하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각 분야를 전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고 해서 서로 연계를 해야지만 실제로 보안이 잘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큐리티 리더였습니다.